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와 함께 나우동 건축의 정재익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우동 건축 정재익이라고 합니다. 일단 도시 분야를 먼저 설명하기 앞서 이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 기본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고양시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설계안은 가정이고 예시안이고 그리고 주민 동의를 위한 그리고 주민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가지고 계략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계획한 것이라는 걸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별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거단지 정비형과 중심지형 정비형, 시설정비형, 이주대책지원형. 여기서 지금 14, 15, 17, 18단지가 통합하여 재건축하는 단지는 이제 주거단지 정비형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대상지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말씀 안 하실 부분에서 이제 건축기준의 규제 완화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에 대한 용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법에서 주거, 상업, 공업 그리고 업무 등 다양한 공간이 용도들이 복합하여 이렇게 계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용적이라고 하면은 일단 건축물에 대한 밀도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결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2종이기 때문에 250% 이하에서 지금 완화된 사항은 375%까지 밀도를 더 올릴 수 있다. 그걸 완화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에서 예를 들어 이제 도로에서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가 발생하는데 그 이격거리를 조금 더 완화해준 거 그리고 주동 간의 거리를 이제 가까이 더 붙여서 계획할 수 있도록 이제 완화한 인동간격 완화 그리고 나머지 의무공원 조성 계획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거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공원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제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은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분담금 감면 이런 내용들이 혜택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에서 얘기한 바로는 이제 동의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거 그리고 어떤 기타의 저희 같은 이제 융합사를 선정할 때 같이 해서 이제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도지구 선정 공모평가 기준인데요. 앞서 정비업체에서 평가를 한번 해주셔서 저희랑 유사하게 평가 점수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인데요. 저희가 앞선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빼고 이제 위에 있는 상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토부하고 고양시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 9월달 정도에 고양시 의견 수렴이랑 공람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이 주민 기준 용적률 그리고 공공기업 비율이 제시돼야 충분하게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공공기업 방식입니다. 저희가 밀도를 완화받듯이 그에 대체해서 공공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업 비율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유형, 그리고 부지 및 시설 설치 제공, 기반시설 설치, 현금 납부 이렇게 총 4가지 중에 선택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별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제 공역입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그 대상지는 그 일산 신도시내에서 이제 남측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예정되어 있지만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그리고 대화역 운전지구 BRT 연장 계획, 그리고 GTX-A에 대한 노선이 이제 확정되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방역적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진다. 앞으로 그 얘기를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 대상지 남측에 기본 계획이나 이제 그 고양시 종합발전 계획에 보면 이 평화경제 중심도시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도 키텍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그 방송영상밸리, 그리고 고양자간 공공주택지구 등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그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 그 일자리를 직업화해서 이제 주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배우주거지라고 합니다. 배우주거지가 이제 수요가 증가된다. 그러면 그만큼 수요를 위해서는 그 밀도를 올려서 더 세대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이제 신성장 거점을 지원하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 입지 분석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이제 대규모의 인프라는 풍부합니다. 이제 킨텍스나 뭐 수공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뭐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방문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 단지 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 기초생활 시설은 좀 부족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편이 이제 주요 이동을 대상지로 보면은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저희가 이제 계획상에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안은 우리의 그 아파트 단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공개혁을 하고 난 나머지 땅을 가처분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밀도를 높여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땅을 얼마만큼 뺏기지 않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전략을 저희가 이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개발 전략 1은 저희가 이 평화경제 중심도시 신성장 거점이 있는 부분에 이제 복합 용도 구역을 해서 이제 업무, 상업, 문화 등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구역을 이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 개발 전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족한 기초생활시설을 좀 집중시켜서 정주 환경을 도모한다, 향상을 도모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개발 전략으로서는 이제 가처분 용지를 최대하기 위해서 공공기여 방안을 뭘로 선택할 거냐, 그래서 중복 결정, 현금 기부채나 공공주택 등 이런 방법을 설정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기업 비율 및 용적률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 방침상의 용적률 적용 기준인데요. 그 종전 용적률, 지금의 현황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특별 정비 계획 용적률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 정비 계획 용적률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375%까지 완화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기준 용적률이나 그 1단계에 대한 범위, 공공기업 범위, 2단계에 대한 공공기업 비율은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 9월 초 정도에 아마 고양시 기본계획이 아마 주민공람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 사항을 아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업 비율 및 용적률 계획안을 이제 가정하에 했을 때 그 기준 용적률을 250% 이하 정도로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고양시에서 일반 재건축을 할 때 제2종 일반 주거지의 그 밀도를 250% 이하로 가져가는 걸 저희가 고려해서 250%로 했고, 그리고 특별 정비 계획 용적률은 375%인데도 불구하고 300% 정도로 이제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375%의 밀도를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똑같은 단지 내 대지 안에서 밀도를 높여서 세대수가 그만큼 증가한다고 하면 사업성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이제 살고 계속 여기서 살고자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주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해질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저희가 한 300%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300%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총 공공기업 비율은 한 39.0%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1구간에 한 15% 정도를 가정하고 2구간에 50%를 가정했을 때 총 공공기업 총 비율은 39%고 연면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약 6만 2천 그리고 토지로 환산시 한 3만 1천 정도를 이제 공공기업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용 계획입니다. 이 공동주택 용지 12만 8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학교는 그냥 현재 있는 그 상태의 위치에서 유지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 학교를 옮기는 순간 이제 학교에 대한 영향평가라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공원이 중간 중심부에 위치했던 거를 이제 18단지 밑으로 해서 공원을 간선도로변에 붙였고요. 그리고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한 111세대 정도 계획했고 나머지 공공기업 해야 되는 부분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한다. 그래서 약 517억 정도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그 공공기여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거나 그리고 고양시하고 경기도 등 이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